안녕하세요. 마일스톤이십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9월 7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오늘 시황을 좀 지켜보면서 9월 8일 내일 선물옵션 동시에 만기일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변동 상황을 급격하게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물론 내일도 마감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 사항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어느 방향이든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말씀드렸듯 되도록 방향성 매매는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처럼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시황이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직 ECB 동아 정책회의라든지 파월의 연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이벤트들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이벤트가 특정한 트렌드, 즉 추세를 바꾸려고 하면 정말 큰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이벤트냐면 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큰 이벤트가 돼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정책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은행, 특히 페드입니다. 이 정도 되는 큰 은행이 정책을 펼쳐서 시장 자체를 바꿔놓을 정도가 돼야 돼요. 제로금리를 한다든지 양적 완화를 무제한으로 진행한다든지 이 정도의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정도의 영향력 있는 이벤트가 있어야지만 시장의 추세가 바뀌는 겁니다. 현재는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는 그러한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인상의 폭 정도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장단기 금리차를 포함한 각종 시황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포지션이 변경되지 않았다, 바꿀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파형 형태는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파월이 인상하고자 하는 금리의 마지막 상단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그리고 인상하려고 하는 폭을 0.75로 볼 거냐, 0.5로 볼 거냐에 따라서 조금 파형이 바뀔 수 있다 정도이지만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형 형태만 바뀔 뿐 그 추세, 원 방향 자체가 바뀔 일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장단기 금리차도 일단 그런 취지에서 보자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마지막 이 구간이 반등파다, 4파로 보고 있고 전체적인 파 형태를 봤을 때는 이론상 1, 2, 3, 4, 5파이기 때문에 4파는 1파의 고점을 훼손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상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대략 플러스 0.2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그만큼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1시간 봉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볼 수 없다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파 형태를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이 고점만 넘기지 않으면 현재 이 파동의 카운팅은 여전히 유효해요. 1파, 2파, 3파가 연장이 되고 현재 4파가 진행되고 있다. 얼마가 더 올라가든지 간에 아래로 내려오는 5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것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파형 형태가 일부 바뀌거나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파형 형태를 해석해 보자면 기존까지는 이렇게 봤습니다. 3, 3, 여기가 5파일 거다. 여전히 여기가 5파일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파형 형태를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5파인 경우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아직 5파가 진행 중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는 여기 앞쪽에 있는 파형 형태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3파, 그리고 여기가 3파, 여기가 5파일 수도 있어요. 1, 2, 3, 4, 5.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이 구간이 5파가 되든지 여기가 전체가 5파가 되든지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동이 현재 5파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토캐스틱 RSI를 보더라도 반등 구간, 이런 식으로 보든 전체적으로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2파, 4파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과매수권에 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스토캐스틱은 과매수권에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RSI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가 4파가 확실하다면 곧 상승세가 완료된 이후에 하락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파형 형태와 RSI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는 이런 형태의 해석이 조금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3, 3, 5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의 4파 조정이 훨씬 더 해석상 합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 파동 자체가 이런 식으로 펼쳐져서 진행이 돼서 4파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3, 5 형태로 충분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큰 형태의 조정 형태를 만들어 보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시장이 특히 이번 주와 FOMC 금리 결정 미팅이 있기까지 대략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파형을 만들 수 있을까는 사실 가능성이 좀 많이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조정 형태를 길게 만든다고 한다면 충분히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진행사항을 추가적으로 좀 지켜보시고요. 어쨌든 여기서 보는 형태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제 거의 완료가 되어 가는 것 같다. 다만 여기가 마지막 5파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5파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이 가능한 상단은 대략적으로 플러스 0.2%까지는 가능하겠다.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10년물 금리의 상승폭이 훨씬 크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되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즉 단기금리, 2년물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폭보다 실제 물가 인상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지표들이 일단 발표가 돼야 되고 확인이 돼야 됩니다. 페드가 보고 있는 PCE 물가 지표가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나와서 실제 금리 인상하려고 하는 이번에 0.75죠. 75bp를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 PCE 물가지표가 훨씬 더 크게 나와서 실제 0.75보다는 PCE 물가지표가 훨씬 더 빨리 오르니 10년물 금리가 더 빨리 오르는 인플레이션 또는 스태그플레이션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장에 그런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최대 0.2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장단기 금리차가요. 그런 이후에 페드가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금리를 더 강력하게 올린다는 시그널에 따라서 2년물 금리가 훨씬 더 빨리 상승한다면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하락 오파를 다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고려를 해보시고 페드 와치툴을 보시도록 하시죠. 페드 와치툴은 사실 크게 변동된 게 없습니다. 현재 225에서 250bp, 2.25에서 2.5%까지 나와 있는 금리에서 다음 9월달 이제 딱 2주가 남았죠. 14일 정도 남은 기간에 0.75를 올린다는 것에는 큰 변동이 없어요. 지금 74%의 확률로 나와 있고 그 이후에 0.5%, 0.25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 해서 기존에 올리려고 했던 1.5에서 변동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상단폭도 지금은 최대 4%까지 올라간다. 여기까지도 변동이 없고 그 이후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 부분 이외에는 변동된 사항이 없어요. 현재까지의 금리 상단을 4%까지 본다는 게 거의 확고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조정을 할 것이냐 이러한 모습도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9월달에 이렇게 0.75, 75bp를 올린 이후에 이 부분이 사라진 이후에 여기 2023년 9월달 또는 그 이후께 나와봐야 알겠죠. 그러는 동안에 PCE 물가지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봐야 금리 상단폭이 조정이 될지 그 이후에 떨어지는 구간은 어느 정도일지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020년 3월에 코로나 발생 이후에 제로금리 양적 완화된 것이 시장의 물가 상승률로 나타난 것은 2021년 대략 6월쯤이었습니다. 약 1년 후, 1년 3개월 후쯤에 물가 상승률 인상분이 반영이 되었죠. 대략 1년이라는 시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돈을 지속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최소한 23년 6월 전후까지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어떻게든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금리를 4%까지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또는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2023년 6월까지는 최소한 나올 수 있다. 페드가 실질적인 금리를 굉장히 더 크게 올리지 않는다면 영향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단기 금리 차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지금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특히 10년물 금리가 3%를 넘어섰죠. 3.3%를 넘어서다 보니까 실질적인 달러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10 이상을 초과했고요. 월봉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크게 내려오는 30년 장기 하락 추세대를 뚫고 올라갔어요.
미약하지만 현재 그 위를 뚫고 올라갔고요. 양봉을 짧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RSI를 보더라도 꺾일 기세는 현재까지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은 말씀드렸듯 이 부분이 5파가 지속적으로 연장 형태로 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ECB가 자신들의 경제 상황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본인들도 물가 상승률이 문제가 되니 금리를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0.75를 올릴 수 있을까? 75bp를 한 번에 더 올릴 수 있을까? 물론 한 번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제 체력이라든지 각국의 경제 시스템의 안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75bp를 한 번에 올리고 추가적인 인상을 계속할 경우에는 유럽 경제가 버텨내지 못할 거예요. 일부 우량 국가와 대부분의 비우량 국가들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인상은 세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달러 강세 시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지금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제가 1차적인 상승폭이라고 볼 수 있는 1406원에 거의 근접해 있어요. 대략 1-2%, 대략 2% 전후만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1406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 거칠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난 2달 동안에 계속 올랐죠. 여기에 1406원을 올라간 이후에 일부 지지한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30년 정도의 장기 추세를 봤을 때는 이곳에 거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지 저항 구간이라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저항을 받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이 1, 2, 3, 4, 5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 부분이 달러 인덱스와 맞물리기 때문에 충분히 원달러 환율도 지속적인 약세가 가능하겠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달러 인덱스랑 마찬가지로 지금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 파동이 시작됐다 정도로 보일 정도의 1, 2, 3, 4, 5 이런 식으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상승 추세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저희는 1406원까지 올라가는지 올라갈 때 또 다른 변형 형태의 파동이 나오지는 않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200은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변동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1시간봉 기준의 파형 형태를 보시게 되면요. 기존 시황 분석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쯤에서 두 가지 옵션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옵션을 봤을 때 조금 더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이후에 이곳이 반등 구간으로 3파로 나온 이후에 다시 5파 형태로 내려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현재까지 상황을 보자면 이런 식으로 현재 3파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3파가 완성이 되려고 하면 이곳이 현재 5파로 나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갭을 만든 이후에 내려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5파 형태로 말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여기에 갭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1파, 2파가 되었는지 그 이후에 이렇게 3파, 4파, 5파 이렇게 해서 5파가 완료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쓰긴 해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서 5파, 3파, 5파 형태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일부터 다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파형 카운팅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형태가 3파, 3파, 여기가 5파 형태로 올라가면서 큰 조정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일부터 올라갈 때 여기가 5파 형태로 올라가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왜냐? 3파, 3파, 여기가 마지막 5파 형태가 나와야지 큰 N자 형태의 조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늘 굉장히 큰 매도세를 한번 보였고 현재 1시간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RSI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에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오늘 최대 2%까지 떨어졌다가 0.5% 반등했고 여기에 있는 장대 음봉 그리고 음봉을 만들었던 이 갭 구간을 다 채웠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파형이 5파 형태로 나가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물론 5파 형태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이런 식의 조정이 그렇게 되면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올라갈 수 있는 최대 폭이 여기에 있는 반등의 최대 크기를 봤을 때 이 정도이기 때문에 똑같이 1대1로 나온다고 봤을 때는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까지입니다. 우연치 않게 보시면 최대 크기가 여기 30년 장기 상승 추세대의 중심선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1-2% 정도 떨어져 있고 그 구간이 기존에 만들었던 갭 구간이죠.
갭 구간 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승 시도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여전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우리 시황이 내일이면 이제 거의 끝나죠. 내일 이후에는 연휴가 시작되고 다음 주 화요일쯤 돼야지 시장이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지금 현재 모습에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즉 여기서 오파 형태로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옵션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조정이 여기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3파로 끝난 이후에 현재는 새로운 하락 파동이 시작 중이다. 즉 이런 식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 해서 1파동이 완소되고 2파동이 3파로 나온 이후에 여기가 지금 실질적인 3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5파로 내려온 이후에 4파, 5파. 그래서 여기가 올라가는 파동이 5파로 올라가지 않고 3파로 올라간 이후에 다시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파형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해서 5파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5파동이 완성이 되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5파가 완료된 이후에 일부 반등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하락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두 번째 옵션도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어요. 파의 형태만 보더라도 그렇고 여기서 올라가는 형태가 조금만 올라갈 수 있어요. 3자 형태로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 지속적으로 5파 형태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시간봉 이렇게 봤으니까 일본 기준은 어떻죠? 일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 파형 형태가 현재 과매도권까지 거의 들었어요. 스토캐스틱은 과매도권에 들었고 RSI는 아직 하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되면 5파 형태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스토캐스틱이 다 내려왔기 때문이죠. 아니면 여기서 RSI도 함께 음의 영역권 과매도권 영역까지 내려가고 스토캐스틱도 내려간다면 여기서부터 지속적인 3파, 강력한 3파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이 시그널이나 파 형태로 봤을 때는 여전히 두 가지 옵션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봉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 RSI가 거의 과매도권 직전까지 들어갔고요. 스토캐스틱은 아직 하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 지지받고 다시 반등한다면 이런 식의 N자 반등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요. 여기를 지지하지 못하고 이 아래를 지지하지 못하면 강력하게 떨어지면서 말씀드렸듯 5파를 만들고 일부 반등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원래 만들었던 이 녹색의 파형 형태 1, 2, 3, 4, 5 중간에 있는 3파 형태가 지속적인 연장 형태로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보실 것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파형 형태만 보자면 1파, 2파 그리고 여기부터가 3파가 연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1파, 2파, 3파, 4파, 5파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반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형 형태가 어떻게 되죠? 1파, 2파, 3파, 4파, 5파 여기까지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전체적인 5파가 되는 거죠. 5파가 되면 현재 이 파동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반등이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즉 여기가 현재 형태가 3, 3, 5 이후에 5파죠. 그러니까 여기가 완료 형태가 되었다. 즉 반등이 끝났다라고 되는 겁니다. 여기가 5파로 종료되었을 때 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의 파행 형태가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1파, 2파, 3-1, 3-2, 3-3 여기서 3-3이 5파가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5파 하락, 3파 반등, 5파 하락, 3파 반등, 5파 하락 여기가 실질적으로 가장 길고 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즉 여기서 기존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1,148 정도를 뚫고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긴 하락 파동이 나오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러면 일부 여기서 지지하고 반등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파행 형태가 5파가 어느 정도까지 나온 이후에 반등을 한번 또 다시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 반등이 막혀버리면 쭉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부 반등을 해볼 수 있어요. 일부 반등을 해보는데 반등이 그렇게 오래 갈 정도의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내려왔다가 일부 반등을 받고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서 반등이 실패하면요. 쭉 내려가는 거예요.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월봉 역시도 여기서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지를 못 받고 쭉 내려가는 거고 여기서 또 반등을 일부 해보지 못하고 쭉 내려간다면 실질적으로 강력한 5파가 여기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내려온 이후에 반등 3파 그리고 다시 5파로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같으면
크게 535 형태로 내려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 증시가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면 다르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여기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3, 여기가 5파 형태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파 형태가 1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파 형태를 1파 형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1, 2 그리고 여기가 크게 3파가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최근에는 몇 개월 동안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금리 상승에 가장 취약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고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을 때 이미 한 대략 70% 정도 하락을 했죠. 여기서 대략 7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 시장이 가장 맹렬했던 곳이 비트코인이었는데 그게 70% 정도 하락했고 좀 더 하락할 기미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왜? 여기 스토캐스틱은 모였지만 RSI가 아직 하단을 남겨두고 있어요. 아직 파이널 불꽃이 남아있다 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립토 커런시가 아직 이 정도까지 내려올 상황이라면 일반 주식들도 충분히 이만큼 더 내려올 수 있어요. 그게 한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아직까지 하락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는 또 다른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버스를 가지고 계신 후원인들께서는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수익 또는 손실이 어느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것이고 시장이 버틴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좀 더 무너질 가능성이 좀 더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방 위험을 생각하시고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